안녕하세요. 이번에 목일중 내신 담당하게 된 최현정 강사입니다. 이번 목일중 내신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내신 기출 문제 분석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어떤 식으로 세우면 좋을지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목일중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2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술형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본문이랑 대학은 두 가지씩 나오고 있고 프린트에 있는 어휘랑 문법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추가 질문 같은 경우에서 하나에서 두 개 정도 3학년 올라가게 되면 3개까지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2학년 때까지는 보통 2개에서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는 평이 안 편이에요. 2학년 때까지는. 3학년이 올라가서 특히 3학년 2학기가 되면 그때부터 난이도가 확 갑자기 어려워져서 중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목일중만의 특징은 학교가 비슷비슷한데 목일중만이 가진 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내지 않아요. 여기에서 어휘, 문법을 변형을 시키고 문법 프린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예문을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게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휘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뜻, 스펠링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품사가 어떤 건지 문장 내에서 이 친구가 제대로 쓰인 게 맞는지 그런 것도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추가 지문도 출제가 되는데 추가 지문은 대부분은 난이도가 평이 안 편이에요. 주제를 파악했는지 묻는다거나 순서를 묻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간혹 가다가 어휘나 어법이 한두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유의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서술형이 나오지 않는 대신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객관식형 서술형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아이들이 영작할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작을 하고 몇 번째 들어가는 걸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모두 고르시오 문제로 변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대화문, 어휘어법, 추가 질문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비중을 높게 차지하는 건 본문, 대화문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형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요약, 빈칸, 순서처럼 저희 모의고사에서 풀어보는 그런 유형처럼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휘랑 어법에서 변화가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비중이 높은 어휘어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내에 쓰임 연습하는 거 정말 필요해요. 단순히 뜻 스펠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고 있고 이제 어법 같은 경우 서술형 없는 대신에 영작 능력을 묻는 문제 출제되고 있고 추가 지문은 20%를 차지하지만 이제 평이한 문제도 있지만 다이어의 쓰임이라거나 선생님께서 필기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일중 기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학년이랑 2학년을 비교한 건데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왼쪽에 실려있는 문제인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이게 뜻과 영영, 단어와 영영풀이가 되어 있어서 그냥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봤다 하면 풀 수 있는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서는 요 뜻에 해당되는 단어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요 단어, 이 많은 단어 속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길이도 길어지지만 이 친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명확성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과 3학년을 비교했을 때 대화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2학년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대1 대화라면 요거 같은 경우 대화가 지금 2개에서 3개 맞춰서 섞여 있는 문제예요. 지문도 길어지고 이 친구가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루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 문제를 비교하자면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두 고르시오인데 이렇게 3개씩 나와 있어서 그래도 난이도가 할만한데 3학년 같은 경우에서 2개가 있는 것도 있고 3개가 있는 것도 있어서 하나를 헷갈린다. 그러면 틀릴 수 있게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휘형 문제를 조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휘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와요. 당연히 이 뜻과 단어, 당연히 뜻과 스펠링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 동사 자리에 올바르게 썼는지 형용사 자리에 쓰기는 썼지만 이게 ing인지 pp인지 어법적인 것도 종합적으로 묻고 있고 세 번째 수일치 같은 것도 그렇고 D 같은 경우는 이제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품사를 묻는 거 당연히 나오고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자리인데 pp인지 ing인지 어법과 어휘를 섞어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법형 문제인데
형태인데 이게 어법형이지만 지금 대화랑 또 어법이랑 섞여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단순히 대화만 묻지도 않고 어법만 묻지도 않고 두 가지를 섞은 형태에서 너가 이 대화문을 읽은 거에서 흐름만 파악한 게 아니고 어법적인 부분도 알고 있니? 를 묻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게 아니고 어휘나 어법이 변형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가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시험지에서 변형이 된 문제인데 아이들이 everything인데 이게 all the things 바꾸고 여기는 does인데 여기는 do로 바뀌면 그냥 지문을 외운 친구들이 내가 분명 교과서에서는 does로 봤는데 이게 do로 바뀌는 이 문제가 틀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법적인 부분 또 어휘적인 부분도 다 같이 다뤄주는 게 필요하고 뭐 머치 이런 것도 얼라우로 바뀌면 이 친구들 내가 분명 머치로 봤는데 또 바뀌어서 나왔네 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중 이때까지 시험지를 보면서 봤던 것들을 좀 총정리를 해보자면 본문 어휘어법 변형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무작정 암기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전략적인 암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리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클리닉 1, 2회차까지는 그냥 단순 뜻과 빈칸 채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3회차부터는 본문 해석도 한글로 나와주지 않고 어휘랑 어법을 제가 직접 변형을 해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변형을 해서 그 시험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중은 서술형이 없는 대신에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이제 영작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왔을 때 이게 어떤 개념에서 나온 건지 틀렸으면 어떤 개념에서 나왔길래 틀린 건지 그런 것들을 찾게끔 하고 있고 그런 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오답노트를 작성하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오답노트 해온 거 보면 대충 해온 아이들 있고 내가 보여주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노트를 해왔으면 그거를 보고 이걸 정말 알고 있는지 구두 테스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휘 이때 스펠링 단순 암기하면 안 되고 품사, 문장 내의 쓰임을 연습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1회차까지는 그냥 뜻과 단어 스펠링 시험 치고 있고 2회차부터는 단순 어휘 시험이 아니고 이 단어를 가지고 문장 내에서 쓰일 수 있는지 이 친구가 이거 넣었을 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함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추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유형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흐름을 묻는다거나 내용을 추론한다거나 가끔씩 어휘나 어법이 나오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피해기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한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이다 보니까 피해기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거를 다 취합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이들 별로 피해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출제 포인트를 반영을 해서 다시 또 그거를 클리닉으로 풀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 리뉴에서 데뷔한 아이들의 이렇게 시험 성적인데요. 잘 나와줬고 90점 이상 있는 친구들 올라와줬는데 이거 조금 유의하게 봐야 될 거는 15점 이상 상승한 친구 그리고 30점 이상 상승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성적을 상승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이 친구들이 시험을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본문 볼 때는 이렇게 보고 대화문 할 때는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겠어요. 그거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에서 같이 준비하면서 5득점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